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치과대학 변동사항과 특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내용들을 자료로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자료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대학마다의 모집 요강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하이퍼리뷰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주소가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시면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의학기울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치대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조금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건 아니죠. 또 기회가 매우 좁아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서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2학년도 치과대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대학은 올해 총 11개 대학 641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67명,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74명 정도로 해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정시에 군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올해 2022학년도로 가면서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죠. 그 이유인 즉슨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정시에서 가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군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전형기간이 매우 짧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서울대가 이동하니까 연대나 고대나 기타 대학들이 쭉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발생이 되어짐에 따라서 치과대학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죠. 이렇게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군에 있었을 때의 서울대 또는 가군에 있었을 때의 경희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합격 컷과 합격 점수대와 경쟁률과 구간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는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22학년도 정시는 하나의 위험 또는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과대학에서 학술상 통합과정 7년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가 정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했었던 치과대학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두 개 대학이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과대학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사실은 서울대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로 가게 되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체제를 미반영을 하는 쪽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의대를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약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약대가 이제 의학 계열에서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보면은 치대의 변화들보다 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치대 자체의 변화보다 어찌 보면은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결국 2022학년도 치과대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일이죠. 대부분의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가 아닌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일인데, 확률과 통계를 포함을 시키는 학교가 강릉 원주대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예요. 원광대학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같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강릉 원주대는 그냥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뽑니다. 원광대학교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리해서 선발을 하겠죠. 자, 과학 과목 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원투 또는 투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에 대한 원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세대학교는 반드시 투 과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투 과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대, 그렇죠? 가톨릭 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두 개 대학이 반드시 투 과목을 선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 정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는 단국대학교 천안이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단국대학교 천안은 과탐 투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 5%를 반영을 했는데 비슷한 점수 구간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투 과목의 가산점 5%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교과목 중에서 결국은 표준 점수가 상위 점수를 보여줬었던 게 생명과학하고 지구학 같은 게 있었고 그 점수가 만점의 표준 점수가 71점, 72점이다 보니까 다른 65점, 66점을 맞은 점수대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과탐을 매우 잘 받고 그 과탐 중에서 만약에 투 과목을 선택하겠다면 이런 학생들은 단국대학교 천안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탐 한 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조선대학교죠.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보다 결국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 과목을 잘 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전형적으로 좀 불리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홉 번째는 약대가 올해 32개 대학 1578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건 시행 계획에 이렇게 잡힌 거고 우리가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어졌을 때 수시 일정이 잡히게 되어지면 공지가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다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숙명여대나 아니면 목포대에서도 올해 선발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대학과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국대학교가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체제를 병행하죠. 그러면서 올해 40명 정도를 의대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 3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개 대학에서 129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까지 강원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와 그 다음에 2022군요. 2022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와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2023년이 되어지면 강원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진 않아요.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에서 병행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건국대학교도 2024학년도부터는 완전하게 의대체제로 넘어오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가 좀 줄어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의대 신입학을 꿈꾸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의대 시장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치과대학의 변화보다 치과대학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의대와 약대의 모집 인원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치과대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11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원이 늘은 전형은 대부분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가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가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감소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선발하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경희대, 경북대 3개 대학만 논술 전형으로 해서 뽑는 인원이 26명에 불과하고요.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뽑는 대학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느 정도 계속 감소할 거예요. 비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건 학생부 교과, 고른기회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치대 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첫 번째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한다면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와 같이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경북대, 부산대 같은 것처럼 경북, 경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형을 원서로 쓰시면서 교과 전형에서 학종으로 넘어가는 가닥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의학 계열을 그냥 간략히 줄이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의대와 약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발하는 대학 자체가 11개 대학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원서 6개를 쓰기 위해서 학생부 전체를 치대로 다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냐면 학생부를 의대로 다 만들어 가거나 약대로 만들어 가거나 두 가지로 잡겠죠. 그러면서 의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의대에서 치대를 원서 쓰면서 의대에서 뭐 의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의대와 치대를 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대, 치대, 약대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약대를 쓰시면서 약대만 100% 쓸 수도 있고 약대와 치대와 의대를 교체해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치과대학을 6개를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단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남 전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같이 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6개, 수시 6개의 원서를 치과대학으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치대라고 못 박을 수가 있겠죠.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치대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에는 대부분 다 의대로 쫙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치대의 원서를 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치과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평상시에는 의대에 대한 열망 엄청나게 큰데 그렇죠? 그냥 치과대학에 붙겠다고 원서를 쓰는 거고 그럼 얘가 치대 붙여놔도 치대 만족 못하고 다시 또 의대를 가겠다고 재수하거나 아니면 등록 포기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얼마나 지원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크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학생부에다 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뽑는 대학과 뽑는 인원과 전형의 특징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수도권 쪽의 학생들은 치과대학이라고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계신 분들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북이나 경남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치과대학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치과대학의 방향을 잡고 학생부를 구성하시게 되어지고 수능 체제를 구성하시면서 비교과를 같이 맞추시게 되어진다면 치과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대는 결국은 뭐냐면 의학 계열은 의대로 방향을 잡거나 약대로 방향을 잡으면서 결국 약대에서 치대를 치거나 의대에서 치대를 치거나 이렇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치과 의사나 치의학 쪽으로 학생부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사실 별 차이는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13명에서 10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27명에서 22명 줄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의 선발 비율은 줄고 일반 전형, 정시에서는 5명에서 13명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입시 변화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연세대학교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 전형이 바뀌죠.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고 모집 인원은 변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그러냐면 전형 방식이 이건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 60% 했는데 교과가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등급 컷 무시해야 돼요. 사실상 훨씬 더 내신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원서를 쓰시게 될 때는 항상 뭐를 참고해서 원서를 쓰시냐면 전년도의 경쟁률, 또 전년도의 등급 컷, 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뭐 내신 등급컵이 1.5래 뭐 이런 거 그런 걸 믿고 원서를 쓰지만 사실상 이렇게 전형이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은 입시의 결과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이거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13명에서 12명으로 모집 인원이 1명이 줄었는데 핵심은 결국은 수능체제 미반영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거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종전까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으로 의학계열의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매우 불리해졌죠. 왜?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체제는 지금 보면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이고 영어는 3등급이어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이 되어지는데 수능체제가 결코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논술은 14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정시선발 인원은 20명에서 24명으로 늘었고요. 연세 한마음이 새롭게 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농어촌 전형에서 1명을 선발합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모집 인원은 그냥 그대로 40명인데 논술만 15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줄었고요. 정시 선발 인원은 25명에서 29명. 모든 대학이 똑같죠. 대부분 정시 선발 비율 늘고 학종 비율 줄고 학생부 교과 비율 늘고 그 다음에 고른 기회가 신설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모든 대학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었던 거 의학계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올렸는데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의대가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수능 체제가 낮아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 교육개정 방식에 따라서 올해부터 학생부에 반영되어지는 반영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학들이 1차에서 합격생을 가려내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 5배수에서 6배수로 배수가 늘어난 거죠. 결국 배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여기에도 하나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뭐냐면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학생부, 교사 추천서, 거기다가 자기소개서였는데 올해는 교사 추천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폐지하는 학교들이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결국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유일한 서류는 바로 뭐다? 학교생활기록부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3개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질 때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던 게 학생부였다면 이제는 교사추천서가 없어졌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유일하게 남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재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먼저 한번 꼭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3단계에서 3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가 늘었어요. 전형 방법은 동일한데 달라진 점은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탐학 하나를 반영하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이고 면접 시간은 25분에서 18분 주어요. 경희대학교 면접 시간에 주는 것도 경희대학교는 면접을 이렇게 제시문을 주죠.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는 거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제시문 기반의 상황 면접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중심으로만 면접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배수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갖게 되어지면 보통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한 30에서 3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높은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능 체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지역인재는 10명으로 그대로 가고 학종 5명 가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였어요. 논술은 그대로 가고 농어촌 2명 신설이 됐고 대신 이제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을 15명에서 23명으로 늘렸으니까 경북대학교는 정시 선발 비율을 좀 더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바뀐 거죠. 종전의 수능 체제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하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 영역 등급 합 3으로 바뀌었어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수능 체제 맞추면 붙는 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낮을 때는 17%, 20%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 맞추면 붙기 때문에 내신 폭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 3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전보다 결국 내신 성적이 많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 10%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내신 반영비를 높였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교과 70에 소리 30%였는데 교과 80%, 면접의 20%를 면접을 실시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 인원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줄거나 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전형 방식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려하실 수 있고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했는데 16명, 1명 늘었고, 학생부 종합은 10에서 8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15명에서 16명 정도로 1명 정도 늘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능 체조도 3개 영역 등급합이 4 정도 되기 때문에 수능 체조도 유사해요.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 DK 유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달라지는 점은 1단계 배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배수를 줄였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올해서부터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과대학 진학할 때 학생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 고교사회화 완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해서 브라인드 서류 면접 등등등 하고, 또 학생부 간소화 막 가면서 문항수 줄고 글자수 줄고, 그러니까 내신 중심으로 가고 학생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기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렇죠? 학생부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성대, 강릉, 원주대를 보게 되어지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면서 전형 방식이 바뀌게 되어졌고, 모집 인원은 대부분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0명인데 9명으로 늘렸죠.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결국 학생부 교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14명에서 9명으로 줄였어요. 대신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0명에서 5명으로 늘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정시에서 늘거나 학생부 교과에서 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늘거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결국 대학 입시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돼.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내신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돼. 내신이.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의대도 쓸 수 있고 치대도 쓸 수 있고 약대도 쓸 수 있잖아요.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결국은 뭐다?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목표로 하는 그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쉽게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7이었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은 데다가 수능 체제는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4개 영역을 반영하니까 반영 영역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4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나 6 정도로 반영하면 7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은 수능 체제가 좀 낮은 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수능 체제를 3개 영역 등급합이 6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찌 보면 4개 영역 7보다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 조금 더 쉬워진 수능 체제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기소개서는 폐지합니다. 원광대학교는 종전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손을 받고 그 전형도의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는 변화가 없고요. 조선대학교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들은
모집인원의 변동보다 가장 큰 거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종전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의 학생들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학생들도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고과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진 점, 이 점이 특징이고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전형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치대를 만약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를 치대나 치의학 쪽으로 구성하시면서 치대를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시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대부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치대에다 초점을 맞춰서 학생부를 구성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의대에 초점을 맞추시든 약대에 초점을 맞추시든 관계없어요. 대신 뭘 잘하셔야 되냐면 제일 핵심은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좀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정도에 비해서. 수능 체제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 정시는 지금도 틀림없이 예전보다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빼서 정시로 넘길 이유가 없거든요. 2022학년도부터는 수시에서 선발 예정 인원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체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되시는 분들 수능 체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교, 지역인재 전형에서 반영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은 만약에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지원 대학을 수능 체제에 맞춰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6월 정도 되었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수능 체제에 충족 가능 대학을 확정하고 그때 대학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대부분 4개의 영역 과탐2까지 해서 다 공부를 하시겠죠. 자, 전년도의 경쟁률과 교과 평균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이라는 걸 이 등급을 자꾸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봤더니 2020년도의 교과 평균이 1.90이다 라고 하면 자꾸 이거 1.90을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1.90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이 1.90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합격자로 봤었을 때 합격자 평균이라고 하면 이것도 대학들마다 대부분 다 다르거든요. 70% 컷 정도로 볼 수 있는데 70% 컷 이것도 이 70% 컷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우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용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방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희대학교 치대를 만약에 가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돼도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해서 자사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 학교의 프로파일이나 학교의 우수성이 이렇게 큰 학교들 이런 학생들은 2점대 초반에서도 경희대를 원서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90은 모든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지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을 아실 수 있냐면 전국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듯이 그 다음에 의대도 치대에도 11개의 치대가 있고 그 치대 안에서 다양한 전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뽑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 뽑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스펙의 우수성에 따라서 높게 평가가 되어지는 학교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시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연세대, 경희대, 단대, 천안, 경북대 등등등의 학교에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입시 결과가 유지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게 되어지면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2019년, 2020년도의 입시 결과일 뿐, 우리가 특히 신경이 써야 되는 거는 2022학년도로 가면서 입시 변화가 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들은 전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졌다는 것이 입시의 큰 변화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수능 체제가 좀 낮아졌죠. 이런 입시 변화를 가져가게 되어지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커다란 변화의 요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전형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올해의 경쟁률, 그 다음에 입시 결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보면은 저희 블로그로 가시게 되면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원서를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쓰실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는 시기가 당장 7월, 8월, 9월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영상을 보는 시기가 3월 이전의 시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원서를 쓰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입시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게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신 성적. 내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낮아졌지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죽었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 그리고 재수생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의학계열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관리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고 지금서부터 학생부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신 관리되고 수능 관리되고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되어졌다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히 있는 설명을 통해서 내가 의대로만 원서를 쓸 건지, 의대와 치대를 원서를 쓸 건지, 치대를 원서를 쓴다면 어느 대학에 적합하게 원서를 쓸 것인지를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는 원서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에 올려드렸었던 그 앞에 있는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그 부분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